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내 연봉이 오르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녕하세요, 유닝입니다. 오늘은 신입 디자이너 평균 연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 영상을 지금 찍게 됐습니다. 아직 일을 시작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초봉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면 뭐 디자이너에 대해 궁금하다든지 디자이너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든지 아니면 디자이너로서 좀 직업을 전향해서 그쪽으로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연봉에 대한 이런 실질적인 부분을 파악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UI UX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경력은 1년이 아직 채워지지는 못했어요. 지금은 이직한 지 한 달 정도 됐고요. 그전에는 7개월 정도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작년 최저임금이 한 1880이었나? 1900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다시 최저임금이 좀 오르면서 2080만원 정도? 월로 따지면 한 173만원? 174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연봉에 대한 기준은 주변에서 좀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듣고 보고 제가 경험하고 아니면 통계 자료를 봤을 때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하여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저는 웹디자인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디자인 에이전시라는 에이전시가 있고, 그다음 인하우스, 이렇게 두 가지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에이전시는 말 그대로 정말 디자인만 하는 그런 에이전시 회사예요.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의 디자인 외주를 받아서 작업을 하는 곳이고요. 인하우스는 한 기업의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그 기업을 위한 디자인을 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에이전시에 다니고 있고요. 먼저 에이전시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드리자면 평균적으로 2200에서 2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에이전시긴 한데 정말 알려지지 않은, 정말 그런 막 유명한 기업들보다는 그냥 소소한 뭐 작업들을 하는 그런 좀 작은 규모의 에이전시는 한 2천 정도의 규모도 받고요. 이거는 지금 작년 기준이에요. 2천 정도 주는 경우도 많이 받고 2천에서 2,100, 2,500까지 주는 경우도 봤습니다. 1,900 정도 주는 회사도 봤어요. 거의 완전 최저 임금이잖아요. 근데 1,900 근데 제가 봤던 1,900 주는 회사는 보기도 되게 좋아 보이고 꽤 유명한 기업들의 작업을 수주받아서 하는데도 저도 왜 그렇게 거기는 연봉이 적은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일하는 업무량이 좀 큰 금액의 프로젝트들이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당시 들었을 때는. 그 같은 회사더라도 좀 더 다른 쪽의 디자이너는 좀 더 받지 않을까 하는 저 혼자만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뭐 2,500에서 2,600, 2,700 이 정도 주는 경우도 본 것 같아요. 올해 보니까 평균 연봉이 3,30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3,3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으려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꽤 규모가 있는 대기업, 딱 이름 들면 알 수 있는 그 정도 기업은 가야 그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4천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S급들, 그런 저희 나라가 대표하는 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보통 4천이 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최저임금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1,900이었던 분들은 2,100에 맞춰서 올려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들었어요. 1월에 연봉 협상을 다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올리는데 그렇지 못하시는 분도 뵀어요. 그거는 근데 좀 회사에 따라 다른 거긴 한데,
회사가 좀 나쁘죠. 회사에서 알아서 좀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처리를 제때 안 해주고 아직도 작년 최저임금에 맞춰서 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건데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내 연봉이 오르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올려주는 곳은 정말 좋은 곳이겠죠? 안 올려주는 곳이 일단은 이쪽 에이전시나 디자인 회사 그게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회사 큰 중견기업 큰 기업에서도 잘 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최저임금에 딱 걸쳐져 있는 사람들만 최저임금에 맞춰서 올려주고 제 연봉은 최저임금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신입만 계속 급여가 오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생각을 한 게 이렇게 되면은 늦게 취업할수록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일 안 하고 연봉을 높일 수 있는 사회생활을 2014년도에 처음 시작했어요. 2014년도 2월에 2014년 1월에 제가 인테리어 회사를 처음 들어갔었는데 그때 첫 연봉이 1,800이었어요. 근데 1,600, 1,700 받는 분들도 있었고요. 인테리어는 특히 더 그렇게 박봉으로 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그런 데도 많고 다들 이제 일은 바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취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 저보다 연봉을 적게 받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좀 회사 내에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던 적이 있는데 이게 그 회사가 이상해서라기보다는 굉장히 흔한 상황이었어요. 그 연봉이 완전히 높지 않은 이상 뭐 최저연봉이 이 정도고 이게 뭐 제 연봉이에요. 근데 이 정도에 들어갔어. 살짝 요 정도에 들어갔어. 근데 다음 해가 되면서 최저연봉이 최저임금이 이만큼이 오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입들 연봉도 똑같은 신입들 연봉을 이만큼으로 올리게 돼. 그럼 해가 바뀌면 저보다 늦게 들어온 이 신입이 돈을 더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되게 흔한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때 뭐 제가 연봉이 저의 선임보다 제가 더 많은 거를 알게 됐을 때 그때 이제 회사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시 회사 소장님께 저도 혼났었어요. 어쨌든 그 계약서에는 연봉이 대외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회사는 연봉을 발설할 시 퇴사 처리한다고 계약서에 써놨다는 회사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도. 그만큼 연봉에 대한 거는 굉장히 직원들과 공유를 해서는 안 되는 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는 급여가 좀 뭐 불만족스럽다 이러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더 나은 곳을 위해서 회사를 이직을 하시거나 연봉 협상 때 최대한 올려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서 만약에 제 연봉이 뭐 한 3천만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내가 받는 3천만 원만큼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곱하기 3을 해서 9천만 원어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일을 하는데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라고 컴퓨터를 제공해주고 회사 분위기, 장소, 뭐 커피나 뭐 이런 스낵을 준비해주는 회사 이런 데는 정말 좋죠. 그런데 뭐 그런 포함비, 뭐 이런 사무용품이나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의자, 테이블, 책상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회사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모든 돈도 연봉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굴러가려면 제가 버는 저의 연봉보다 3배는 돼야 된다는 거죠. 특히 신입이라면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책임은 회사의 몫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딱 주어진 일만 하고 책임은
큰 책임은 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돈 받으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그런 환경. 어떻게 제가 나중에 저 사람이 뭐 쟤는 나보다 일을 못하고 쟤는 나보다 경력이 부족한데 나보다 연봉이 많은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있었고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저와 연봉 협상한 대표님께 가서 따질 수가 없는 이유는, 어쨌든 제가 뭐 연봉 3천 딱 받기로 했어. 그럼 저는 그 3천에 다니기 약속을 한 거예요. 제가 저 사람이 3,500 받고 일한대. 그렇다고 제가 뭐라 따질 수 없는 게, 이미 저는 이렇게 계약을 맺은 상태이잖아요. 이미 계약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번복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매년 연봉 협상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 3년 내외로 일을 한 곳에서 3년 정도 일을 하고 이직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회사에서도 연봉 협상을 해주고, 그 연봉 요즘에는 연봉 협상을 해도 동결이 되는 회사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경제가 좀 어렵기도 하고, 네,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계속 있으시면 연봉 협상을 해도 연봉 인상이 별로 안 되는 경우가, 그러실 때는 협상을 하고 이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협상 때 뭐 한 요만큼 올리고 이직을 하면서 이만큼을 좀 더 올리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최저임금을 못 받고 계시다든지, 뭐 내가 왜 이 돈 받고 일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나오셔야죠. 일단 최저임금 못 받으시면은 꼭 그거는 요구를 하세요.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방법을 찾으셔서 해결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셔서, 네, 저희 영상을 앞으로도 쭉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